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판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기업에 대한 분석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까지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어도비라고 하는 기업이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영상을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는 어도비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저희 무지함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어도비를 수강생분들과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기회가 돼서 분석을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기업이었고, 생각보다 미래 잠재력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씀은 잘 드리진 않지만, 제가 최근부터 어도비를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도비를 왜 조금씩 사모으게 됐는지, 제가 어도비의 전략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어도비 2023년도부터 주가입니다. 사실은 $600 위에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특히 최근에 AI 관련된 쇼크, 그리고 트럼프 관세 관련된 쇼크가 있으면서 주가가 $35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정도 떨어졌다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이거부터 까고 가겠습니다. 어도비가 그래도 지금 완벽한 기업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왜 떨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을 때요,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트위터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 1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씩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넌스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5,800, 제가 지금 단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5,800, EPS 기준으로 $5를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회사가 2분기에 대해서 제시한 가이던스는 revenue 5,795, EPS가 4.98, 이렇게 돼서 컨센서스를 약간 미스하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회사가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마 만성적으로 지금 AI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점들이 좀 있을 거예요. AI에 대해서 캐펙스를 하고 투자를 막 하면서 R&D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AI만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정말 이익, 흑자를 내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AI로 얘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어도비가 조금 니치한 창작 도구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툴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들이 비슷한 툴들을 발표하고 비슷한 솔루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도비에서 발견한 정말 강점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제가 어도비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다, 내가 무식했다라고 고백했던 지점이 뭐냐면, 저는 어도비가 사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도큐멘트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아크로벳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쪽의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80%가 넘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어도비가 제공하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마케팅, CXM이라고 하는 거는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고객 경험 관리,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어도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트 이런 것들은 어떤 툴인 거죠. 디자이너,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툴이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어떤 밸류체인에서 잘 녹아지기 위해서 전체 밸류체인 안에서,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또 자동화가 되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제공할지를 연결시키고 확장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인 서비스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도비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도비 타겟,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의 매출 비중이 해마다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로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 어도비가 이런 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인테그레이티드 될 수 있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고, 실제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저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된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어도비가 AI와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크게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도비 센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파이어플라이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이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도비 센세이라고 하는 AI가 붙어서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제가 모시고 있는 뭐 기업의 임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다 보니까 실제로 요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퇴근할 때 이거를 딱 물려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 꼭 직원들이 쓰지 않더라도 이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업들 쪽에서는 요긴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GPT스럽게 발전한 게 어도비 Firefl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뭐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거나 뭐 이펙트를 생성을 한다거나 영상을 생성하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Firefly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도비가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됐냐면, 이 친구가 콘텐츠만을 다루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 콘텐츠가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콘텐츠는 어쨌든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밸류 체인에서 봤을 때 고객들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다루고 마케팅을 하고 또 고객 경험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반의 밸류 체인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효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 영역에 있어서 AI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툴 기업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커넥티비티가 훌륭한 기업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출시한 인강에서 AI 산업 분석에서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정말 돈을 벌려면 흑자를 내려면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할까라고 하면 되게 저희가 구글의 워딩을 빌리자면 seamless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굉장히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솔루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간에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훌륭해야만 하겠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추론용 AI, 정말 에이전트 AI, 뭐 제너럴 AI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커넥티비티가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앞으로 자리를 잡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도비도 만약에 단순히 크리에이티브 툴, 창작 도구만 하고 있었더라면 앞에서 제가 드렸었던 경쟁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뒤처졌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에서 그런 크리에이티브 툴 같은 걸 정말 공짜로 다 배포를 했을 때 어도비가 크리에이티브 툴 하나로만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짜 모델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의 이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도비는 지금 그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 앞뒤로 붙은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워크플로우를 인테그레이트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도비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크리에이티브 직군 관련해서는 엄청난 인력풀들이 락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프리미어를 한 이제 2년째 썼기 때문에 제가 프리미어를 쓰다가 갑자기 맥북으로 넘어가서 저보고 파이널 컷을 쓰라고 하면 저는 못 씁니다. 왜냐면 거기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또다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단축키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도비는 이미 크리에이티브한 요 섹터에 있어서는 수십 년 동안 정말 전 세계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유저들을 락인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들의 습관을 깨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어도비가 갑자기 너무 AI에 있어서 뒤처지지만 않는다면 어도비의 유저들이 단순히 공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도비가 분명히 되게 니치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AI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덜 가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니치한 영역에서만큼은 가장 많은 유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크리에이티브한 요 직무에 있어서 구글이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어도비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말 골목 깡패, 동네 깡패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AI를 커넥티비티를 살려서 붙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효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파이낸셜하게 넘어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어도비의 매출 현황입니다.
어도비가요, YOY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던 게 2014년 이후로 단 한 분기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어도비의 OP 마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 30% 위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점점점 라인이 30%거든요. 가장 최근 수치로 찾았을 때가 3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ROE, 제가 되게 ROE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ROE는 지금 40몇 %가 나오고 있습니다. ROE가 아무리 못 나와도 30%대 초중반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주주 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ROE를 끌어올리는 정책도 되게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보면요, 제가 이거는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향후 이익 컨센서스에 따르는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온 건데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6.6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실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건 26년도 실적입니다. 2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예상치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PE 레이시오가 15배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원래는 그래도 20배 정도는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어도비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퍼가 15배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매분기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0%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ROE도 30에서 40%대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그것도 미국 기업이, 그것도 AI를 잘 접목시키면서 커넥티비티를 살려가고 있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퍼를 15배를 받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은 소리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서는 어도비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유망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걱정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또 강의 현장에서는 종종 나눠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단점들보다는 아무래도 장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며칠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일 조금씩 사모으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제가 부추기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오는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걸 잘 충족시켜주는 기업을 만나서 되게 반가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